안녕하세요. 혹시 혀를 아무리 닦아도 하얀 게 계속 남아있고 또 입냄새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신경 쓰이셨던 적 있으시죠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백퇴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. 백퇴가 도대체 뭔지, 왜 생기는 건지, 그리고 입냄새랑 진짜 관련이 있는지,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말이죠. 혀 표면 보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융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좀 하얗게 보이는 거 그 자체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혀의 융털 구조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요.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건 충분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. 백태는요, 이 융털 표면이나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죽은 세포, 세균 같은 것들이 쌓여서 평소보다 좀 더 하얗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아, 꼭 카펫에 먼지 쌓이는 것처럼요? 네네, 딱 그 비유가 좋네요. 카페처럼요.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약간의 백태는 정상일 수 있다는 거. 이것만 딱 보고 어휴 나 큰 병 걸렸나 이렇게 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. 초기에는 특히 그래요. 그렇군요. 카펫 비유 딱이네요. 근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. 백태 때문에 입냄새가 심해진다. 이게 정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진짜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? 아, 네, 관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백태 그 자체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건 아니고요. 그 두껍게 쌓인 백태 속에 숨어 있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있어요. 얘네들이 문제입니다. 혐기성 세균이요. 네. 이 세균들이 이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걸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가스를 만들어요. 이 가스가 바로 그 불쾌한 입냄새, 그러니까 구취의 주범이 되는 거죠. 백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세균이 만드는 가스 때문이군요. 그렇죠. 결국 백태는 세균들이 막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. 그러니까 백태를 잘 관리하면 이로 인한 입냄새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게 핵심이죠. 그렇군요. 원인이 세균 활동이다. 그럼 또 궁금한 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백태가 간이나 위가 안 좋아서 생긴다 이런 말 그 있잖아요. 이건 어떤가요? 아, 그거요? 그건 좀 오해가 많습니다. 특히 간 질환하고 백태는요,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. 전혀요. 네, 전혀요. 위산역류 같은 위장 문제가 구강 환경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백태는요, 그보다는 입안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예를 들면 구강 건조,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습관, 그 구호흡이라고 하죠. 아니면 흡연이나 잦은 음주. 또 구강 위생 관리가 좀 부족한 경우 이런 입안의 국소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몸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혀 자체의 환경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. 아하, 대부분은 입 안의 문제다. 근데요, 좀 걱정되는 경우가 혀 클리너로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지고 막 엄청 두껍거나 색깔이 좀 이상하게 노랗거나 회색빛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던데요?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그런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. 그게 일반적인 백태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잘 제거도 안 되고 색깔도 이상하고 약간 덩어리진 것처럼 보인다면 혹시 칸디다증 같은 구강 곰팡이 감염일 수 있어요. 곰팡이 감염이요? 혀에도요? 네, 주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졌거나 항생제를 오래 쓰셨거나 아니면 입마름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균 감염이니까요.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단순 백태랑은 꼭 구분해야 돼요. 중요한 신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반 백태랑 감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군요. 그럼 다시 일반적인 백태 관리로 돌아와서요. 자꾸 백태가 끼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뭘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?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구호흡, 입으로 숨 쉬는 거요. 아, 입으로 숨 쉬는 습관? 네, 입안이 계속 마르니까요. 침이 원래 하는 역할, 그 세균 씻어내는 자정작용이 확 줄어들어요. 그러면 세균이랑 찌꺼기가 그 융털 사이가 엄청 잘 쌓이죠. 만약에 비염 같은 것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영 어렵다. 그러면 입안 건조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럼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하나요?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요. 그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게 그냥 물로 입안을 자주 헹궈주는 거예요. 마셔서 넘기는 것보다 헹궈서 뱉는 것만으로도 세균수를 줄여서 백태는 물론이고 치태나 치석 예방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. 아, 헹구는 거요? 네. 참고로 치과에서는 백태 원인이 뭔지 진단하고 설명은 해드리지만 직접 막 긁어내고 그런 시술을 하진 않아요.
관리는 결국 스스로 하셔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혀 클리너.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부드럽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.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. 아, 세게 하면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혀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가볍게 한 서너 번 정도만 당기듯이 긁어내시면 돼요. 너무 세게 하시면 혀 다칩니다. 상처 나요. 그리고 칫솔로로 닦는 분들도 계신데 칫솔모는 혀 점막에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전용 클리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재질은 어떤 게 좋을까요? 재질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. 뭐 금속 재질은 좀 강하게 제거될 수 있고 실리콘 같은 건 부드러운데 제거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. 이건 본인 혀 상태나 백태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 직접 써보시고 이게 자극 없이 잘 닦인다 하는 걸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직접 써보고 고르는 게 중요하군요. 오늘 백태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풀렸네요. 정리해보자면 백태 자체는 흔하지만 대부분은 입안 건조나 위생 습관 같은 국소적인 문제랑 관련이 깊고 올바른 혀 닦기랑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. 이거네요. 하지만 색깔이 이상하거나 잘 안 없어지면 그때는 전문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어요. 맞습니다. 잘 정리해 주셨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. 백태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입이 계속 마른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걸까? 아니면 혹시 내가 먹는 약 때문인가? 다른 건강 상태나 뭐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진짜 원인은 아닐까? 하고요. 이렇게 백태라는 신호 너머의 것을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